2012년 에미상 시상식에 참석한 영국의 가수 켈리 오스본의 말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녀가 바른 검은색 매니큐어는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석 브랜드에서 만든 이 제품은 267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매니큐어라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관심사였던 매니큐어. 예로부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본능은 손톱에 색을 입히는 매니큐어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예전엔 신분을 나타내는 권력의 상징으로, 오늘날엔 패션의 완성이자 힐링의 개념으로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매니큐어. 도구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여성들의 손에 빛과 컬러를 선사한 20세기의 발명품. 매니큐어가 전하는 3cm의 미학을 만나러 가보시죠. 손톱이 미학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의 매니큐어는 집권층이나 부우들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었고 하인들에 의해서 시술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집트 왕비 무덤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오렌지 우드 스틱이 발견됨으로써 밝혀졌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선 왕과 왕비는 짙은 색으로, 그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옅은 색으로 손톱을 물들여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 재료는 나무에서 채취한 헤나라는 붉은 오렌지색 염료로, 당시 염료는 상당히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손톱을 물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손톱의 염료로는 국화과에 속하는 꽃인 홍화가 있었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얻은 짙은 빨간색으로 손톱을 염색했고, 이것이 바로 매니큐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톱을 건강하게 먼저 해요. 건강하게 가꿔주고 나아가서 미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니큐어의 정의예요. 원칙은. 그래서 매니큐어를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누스라는 손에 해당하는 구어인 라틴어에서 비롯된 게 있거든요. 마누스, 그게 손이고요. 그 다음에 큐라라고 하는 관리라는 뜻을 가진 그 구어가 있어요. 라틴어에서 비롯된. 그래서 손 관리 총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매니큐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니큐어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대의 남성들이 여성보다 매니큐어를 더 즐겼다는 사실인데요. 이집트는 물론 로마의 군인들은 같은 색 매니큐어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높였습니다. 또 고대 중국에선 왕족들이 벌꿀, 달걀 흰자, 고무 나무액을 섞어 손톱 용액을 제조했는데요. 이 역시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렇듯 고대의 매니큐어는 치장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고무나무 수액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흰자, 그 다음에 젤라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용액을 만들어 갖고 손톱에 발랐다 그래요. 물론 뭐 그 귀족층들에 국한된 거였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다가 이 사람들이 BC 600년 정도쯤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발전해 가니까 이제 거기에다 약간 이제 색상을 넣어서 금색하고 은색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5, 16세기경에 이제 내려오면서 명왕조가 있죠. 명왕조 때는 이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적색, 붉은색과 흑색을 동시에 쓰게 되는데, 중국 상류층은 부를 상징하기 위해 손톱을 길렀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손톱 이야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손톱 기르기를 좋아해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10c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 사이에선 청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건 서태후의 손톱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그 시대 왕족들은 손톱 보호를 위해 가지각색의 손톱 장신구를 만들어 씌웠는데요. 특별히 제작된 손톱 장신구는 에나멜과 순금 등 아주 화려한 재료들로 제작되었습니다.
Princess Wu Zhen, 15 years old. The Princess Lilia, Your Majesty.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매니큐어. 이랬던 매니큐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된 건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매니큐어의 역사는 듀폰이 자동차용 도료를 개발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1923년 듀폰이 다채로운 자동차용 도료를 개발하며 본격적인 에나멜 매니큐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919년 연한 분홍색의 매니큐어가 최초로 특허를 받았고 그 후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컬러의 매니큐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기다렸다는 듯 매니큐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1920년대엔 귀부인들 사이에서 매니큐어 살롱 방문이 유행했고 다양한 회사에서 저렴한 매니큐어들을 쏟아내며 평범한 여성들도 보석처럼 반짝이는 손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후 매니큐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며 유행을 주도했는데요. 미국에 네일 칼라를 만들어내는 네브론사니 뭐 이런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플러스 거기에 이제 알파로 더 번진 게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네일 칼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뭐 리타 헤이워드인가 뭐 유명한 배우였었던 사람이고 또 그 이후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입술 연지 색깔, 입술 색깔하고 손톱 색깔을 매칭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때 시대 유행이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영화 배우나 어떤 연예인들이 위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한테 이제 대중화가 쉽게 됐었던 그런 시대고요. 60년대까지 여배우들이 유행을 주도했다면 70년대에는 펄 매니큐어가 80년대에는 펑크 메이크업의 영향으로 파격적인 블랙 컬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매니큐어의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근래에 볼 수 있는 매니큐어는 20세기 초에 보급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 충선왕 때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게 그 왕을 사모한 어떤 궁녀가 매일 그 왕 계신 곳만 바라보다가 상사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봉선화가 피어났다래요. 그게 담장 밑에서. 그래서 봉선화물을 그때 당시부터 드리기 시작했대요. 봉선화물은 고대 서양에서 손톱 치장을 한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데요. 고대 문헌집 이마필기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서술돼 있습니다. 선조들이 붉은 봉선화 꽃물을 손톱에 들였던 건 초반엔 예쁘게 보이려는 뜻보단 병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귀신이 붉은색을 두려워하므로 손톱에 붉은 봉선화물을 들여 병기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우리나라 매니큐어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100m와 200m에 이어 400m 계주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을 이룩한 그리피스 조이너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화려한 기록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건 바로 카메라에 비친 그녀의 손톱이었습니다. 매니큐어란 단어도 생소하던 그 시절, 조이너의 화려하고 긴 손톱은 그녀가 갱신하는 세계 신기록보다 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손톱을 대서특필했고 국내의 네일아트가 처음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죠. 영화 배우랄지 탤런트랄지 그다음에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모델들 또는 뭐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일반 가정주부들은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좀 특권 계층이 하는 그 네일로 시작을 했죠. 하다가 이게 이제 일반화되고 뭐 또는 상식화되면서 그 후에 생겨난 게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 키스 네일 살롱이라고 백화점 내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대중하고 가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여성들의 기분 전환용으로 힐링 역할까지 하며 불경기에도 연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매니큐어 시장. 패션 액세서리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매니큐어로 올여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멋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매니큐어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이 손톱 모양을 고르는 건데요. 제일 무난한 둥근 모양부터 손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네모난 모양,
가장 선호하는 타원형, 끝이 뾰족한 아몬드형, 요즘 유행하는 스퀘어 라운드형까지 모양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톱 모양을 결정했다면 이제 매니큐어를 고를 차례. 손톱이란 작은 면적에 자신만의 개성을 수놓아야 하기 때문에 요즘엔 실용성과 독특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매니큐어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패션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손끝의 예술, 매니큐어.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UV 램프에 구워 오래가는 젤 매니큐어부터 스티커처럼 붙이는 네일 스티커, 광이 없는 매트 매니큐어에서 갈라지는 무늬를 표현한 크랙, 대중화된 펄 매니큐어까지 그 선택의 폭도 다양합니다. 또 매니큐어로 할 수 있는 기법만 해도 여러 색을 덧입히는 그라데이션, 물 위에서 매니큐어를 찍어내는 워터마블, 인조 보석을 이용한 네일 아트, 잡지 그림을 복사한 매거진 아트, 생동감 넘치는 3D 아트까지 무궁무진한데요. 손톱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장법, 그 의미답게 매니큐어의 세계는 점점 더 화려하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네일 아트. 그래서 사람들은 매니큐어를 손끝 3cm의 미학이라고 부르죠. 이미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변신시키는 연출법이자 존재감 넘치는 주얼리를 대신하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현대의 힐링법으로 자리 잡은 매니큐어. 과거엔 오랜 역사성에 비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발전 속도가 무척 느렸지만 20세기 현재의 매니큐어가 발명된 이후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술의 경지에 이른 매니큐어의 다양한 색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매니큐어의 현재를 들여다보기 위해 제작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작년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국내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으로 선정된 이곳. 매니큐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기 쉽고 색에 얼룩짐이 없이 건조, 광택, 지속력, 내수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연구실은 다양한 매니큐어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구실을 가득 메운 다양한 매니큐어들. 이곳에서 제작하는 매니큐어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네, 저희 회사는 600여 컬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탬핑 네일 아트를 하기 위한 스페셜 네일 폴리시,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레귤러 네일 폴리시, 그리고 전문인을 위한 프로페셔널 네일 폴리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매니큐어의 성분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필름 형성제, 용제, 가소제, 그리고 색소로 이루어집니다. 용제는 아세톤이나 알코올이 쓰이고 가소제는 장내나 벤조산 에틸 등이 쓰이는데요.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름 형성제, 그리고 용제, 그리고 가소제가 들어가서 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위에 착색제와 펄제를 넣어서 혼합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매니큐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필름 형성제, 용제, 가소제를 정확한 함량으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때 측량을 잘못하면 매니큐어의 점도가 올라가고 굳는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매니큐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한 비율로 섞은 베이스 재료들이 준비됐는데요. (3분에서 5분) 정도를 섞어주면 매니큐어 베이스 완성. 대량으로 매니큐어를 만들 경우엔 1시간 정도를 섞어준다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매니큐어 베이스가 완성되면 이제 색 배합을 할 차례입니다. 원하는 색상을 내기 위해 착색제를 넣는데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600여 가지의 미세한 색상 차이를 배합을 통해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매니큐어가 휘발성이라 배합의 시간과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베이스, 착색제, 펄제 측량이 중요합니다. 특히 착색제 측량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착색제가 잘못 측량하게 되면 원하는 색상이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반 시에는
교반 시간, RPM, 속도가 중요합니다. 교반 시간이 오래되면 점도가 올라가서 매니큐어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속도 또한 너무 세게 돌리거나 약하게 돌리면 매니큐어의 기능이 잘 못하게 됩니다. 색 배합이 끝난 매니큐어는 폴리시 충진 기계를 통해 통에 담겨지는데요. 이 기계는 용량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지며 지금 보이는 로터리 기계의 경우 최소 인원 4~5명만으로도 15,000개 정도의 매니큐어가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 덕에 600여 개의 매니큐어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유관 검사를 하는데요. 숙련된 직원들은 잠깐 들어보는 것으로도 이물질은 없는지, 용량은 잘 담겼는지 판단해낼 수 있답니다. 이 유관 검사를 잘 통과해야 하나의 완성된 매니큐어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품질 보증팀에서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된 거는 저희 충진실로 와서 이제 충진을 할 수가 있는데, 용량에 맞게 저기 보시는 기계에서 이제 충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사용 기간을 거쳐 사용 기간 차기를 합니다. 이제 매니큐어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3년을 잡고 있어요. 그 차기를 거쳐서 단상자에 이제 포장이 되는 그런 공정입니다. 최근 매니큐어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는 셀프 네일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손쉽게 집에서 즐기는 네일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샌디 네일은 발라주실 때 약간 두껍게 발라주시고, 바른 다음에 이게 다 마르고 나면 정말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3D 입체 효과가 나요. 손쉽게 입체감을 나타내는 샌디 네일. 이건 마그네틱 폴리시인데 자석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매니큐어고요. 이 안에 철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이걸 충분히 좌우로 흔들어 주셔야 돼요. 마그네틱 네일은 자석으로 무늬를 만듭니다. 처음에 바르실 때 이것도 두껍게, 일반 매니큐어 바르시는 것보다 두껍게 자석을 가까이 대서 이걸 떼면 무늬가 바로 나타나거든요. 스탬핑 네일은 특수 매니큐어로 원하는 무늬를 간단하게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5초만 투자하면 간단하게 네일 끝! 2주 정도 지속된다네요. 마지막으로 스티커 네일은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고 붙이는 것으로 손톱에 스티커를 붙이고 여분을 떼주기만 하면 손쉽게 원하는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말리는 과정이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매니큐어의 유행 추세는 어떻게 점쳐질까요? 매니큐어 같은 경우엔 색상이 워낙에 지금 많은 브랜드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색상의 차별화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재질, 텍스처를 가진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레더, 가죽 느낌이나 그 샌디 네일, 모래 느낌, 그런 텍스처나 효과, 매니큐어들이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의 상징에서 미용으로, 또 오늘날엔 여성들의 취미생활로 자리 잡으며 현대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매니큐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편리하고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매니큐어의 무한 변신을 살펴봤는데요. 미용과 예술의 접점, 손끝 3cm의 작은 화폭 위에서 이루어지는 매니큐어의 다채로운 변화를 응원합니다.